자, 어제 김태현 사건 피의자 김태현 재판에 넘겨졌는데 일단 혐의부터 좀 정리해보고 가죠. 네, 혐의 5가지입니다. 살인,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절도, 그리고 경범죄처벌법입니다. 여기서의 경범죄처벌법이 스토킹,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혐의인데요. 새로운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처벌법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아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총 5가지입니다. 아니, 경범죄는 뭐예요, 경범죄? 네,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이제 공포 후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행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10월부터 시행입니다. 예, 따라서 예. 지금은 법은 만들어졌고 공포됐지만 적용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도대체 이 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처벌했는가? 이제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해가지고 경범죄 처벌법에서 아주 말 그대로 가벼운 범죄로 처벌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또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렇죠. 그게 뭐 주요한 예. 혐의겠습니다만 일단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뭐 궁여지책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후회할 짓 하지 말랬는데 점점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김태현이 피해자에게 범행 한 달 전쯤에 보낸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후회할 짓을 했다. 피해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건데요. 김태현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피해자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내가 분명히 후회할 짓 하지 말랬잖아. 안타깝다. 너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두고 거죠. 보자. 이게 검찰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포렌식을 하면서 추가로 드러난 정황입니다. 저 내용과 함께 욕설이 포함된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건데요. 뿐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범행 하루 전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대화 내역과 연락처를 삭제를 했고요. 범행 직전에는 이 피해자를 위협해서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그런 휴대전화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했고 살해를 하기 전에요. 위협을 해서 받아낸 다음에 이 피해자의 소셜미디어에 접속해서 본인과 나눈 대화 내역 그리고 친구 목록 이런 거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저는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김태현이가 딱 범행을 결심했던 순간이 언제쯤이었을까? 진짜 저렇게 야, 너 후회할 짓 하지 말랬는데 잘 살아봐 하는 바로 저 문자를 보냈을 때였을까? 그 시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 계속 그 전까지는 스토킹이 이어졌고요. 그런데 그렇게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결국에는 전화를 받지 않고 번호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되지 않자 이 사람 같은 이제 일종의 피해 의식이 있고 편집증적인 그런 집착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을수록 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이제 상대방의 태도가 굉장히 격분하게 만들고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마도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결심. 그래서 결국은 계획적으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해코지를 할 행위까지로 이어진 계기는 저 대목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문제는 그러면 계속 받아주는 게 맞느냐. 그렇죠.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죠. 예. 바로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괴롭히는데 그걸 증거로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죽어야만 끝나도록 하는 게 이게 지금 그래서 결국 범인을 잘 검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참.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김태현이가 변호인을 통해서 언론 보도 잘못된 게 있다 입장문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씩 설명드리면요. 우선 처음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했습니다. 처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들었지만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르지 않다가 나중에는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이런 취지로 해명했고요. 그 다음에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냐라는 이 일종의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호감이 있어서 가까운 친구 사이로 지냈다, 연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거나 단둘이 만난 적이 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어디까지나 주장입니다.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주장으로 봐야 될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피해자의 집을 어떻게 찾아갔냐, 택배 상자의 주소를 봤을 것이다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택배 상자의 주소를 본 것이 정확히는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배송할 거라면서 개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좀 배송 예정 문자를 보내줬다. 이 문자 메시지를 보고서 나도 위치를 알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범행 이후에 음식물을 섭취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유를 마신 적은 있지만 음식물을 먹은 적은 없다.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 그래서 당시에 자해해서 정신을 잃은 적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뭐 입장문을 내고 팩트 체킹을 했다고 하길래 뭐 대단한 뭐 사실관계 오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대세에 지장 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변호사님, 근데 역대 말이죠. 이런 유형의 인간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이고 또 이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게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서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또 국선이에요. 즉 본인이 선임료를 지급한 것도 아니고 이제 구속 사건은 무조건 변호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피고인이 선임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예. 그냥 무작위로 한 명이 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선이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약간 좀 의아하긴 한데 좀 짐작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사선이었다면 예. 뭐 의뢰인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예. 그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이제 그 자기 홍보 목적으로 뭔가 이런 일을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지금 국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짐작을 해보면 또 이제 주변에 있던 그 구선 전담 그런 동료들의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일단 잘 달래는 게 중요하다. 게다가 이제 굉장히 좀 여전히 심리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수 있고 또 잘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잘 안 통하고 좀 통제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의 그런 그 공판 절차 등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정도는 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국선 변호사를 지금 뭐 비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좀 이 피고인 이제 김태현을 잘 구스르고 달래가지고 최대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그런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변호사의 임무거든요. 그렇죠. 네, 무조건 무죄 주장이 아니라 다 자백을 했으니까 네,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노력으로 좀 좋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뭐 국선 변호인의 전략은 그렇다고 치고 교수님 일단 이런 정말 이례적인 일을 벌인 김태현의 심리는 또 뭐였을까요? 글쎄, 일단은 뭐 언론에서 이제 보도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거는 틀림없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 다 자기가 보도가 잘못된 내용을 조목조목 지금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사건에서 굉장히 의아한 게 김태현처럼 나쁜 짓을 한 자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결국 포토라인에 섰을 때부터 언론을 향해서 피력을 하고 또 변호사를 조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변하고 이런 종류의 일을 했던 이런 기회를 누릴 수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나? 그리고 이래도 되나? 피고인의 뭐 변호를 할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언론 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하게 내버려둬도 되는 건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유가족이 지금 이 플레이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예. 왜 이런 그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만드는 건지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그렇네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말이죠. 자, 일단 이 기자, 검찰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했어요. 짤막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검찰이 통합심리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반사회적인 성향도 있고 양극단성 이런 대인관계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에 심신미약은 없고 심신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패턴, 집착과 통제, 폭발 행동의 반복을 보인다고는 했지만 사이코패스의 성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결국 판단했습니다. 자, 뭐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태현 범죄의 이 피해자 유족들은 김태현을 법정 최고형 사형으로 엄벌해달라라는 지금 요구를 계속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